예, 안녕하세요. 매경 테스트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매경 테스트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오늘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섹션 4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과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 활동이 무엇이고 경제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국민 경제 순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편익 극대화라는 경제 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다 엄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컨셉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개념,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요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출제 경향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의 원칙. 희소하다라는 단어 좀 생소한 단어긴 할 텐데 뭐 지나가다가 한두 번 정도 얼핏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희소성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희소성.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에 비해서 이를 충족시켜줄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게 바로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귀하다라는 단어랑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희귀한 거는 그냥 진짜 부족한 거야. 정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발견되기도 정말 없을 뿐더러 진짜 이게 총량 자체가 정말 작게 되면 우리는 얘를 희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소하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필요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이제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원량이 되게 많아. 자원량이 이만큼 있는데 부존 자원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희소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즉 예를 들면은 그 아마존의 밀림 되게 많죠. 뭐 한반도 면적의 몇십 배잖아요. 거기 밀림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 아마존에 있는 목재 양은요, 그 몇 조 톤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양이 무지무지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무라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욕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재라든가 나무 이런 자원들은 희소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부존 자원 양의 절대적인 크기가 많고 적음으로 희소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희소성은요, 상대적인 가치예요. 즉 인간의 욕구보다 이 자원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자원은 희소하냐 희소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희소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희소하지 않은 자원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산소, 공기. 산소 정말 필요하죠. 이 산소 없으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대부분이 그냥 몰살하게 될 텐데 말이죠. 산소 정말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필요로 하는 양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우리 필요한 산소 양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필요 양입니다. 뭐 하루에 딱 그 정도 호흡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하루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산소만 있으면 되지 그거보다 더 많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소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인간의 필요 양보다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희소한 자원은 아닙니다. 근데 모르죠. 나중에 이제 이 산소를 바탕으로 무언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발명품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혹은 인간의 인구가 정말 늘어나고 아니면 그 밀림이 많이 파괴돼서 산소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제서는 산소가 이제 희소한 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산소는 희소한 자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소하지 않은 자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 다행히 인간의 필요한 양보다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걔를 무상재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상재. 공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리굿이에요. 프리굿.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자유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비슷한 뜻입니다.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안 내도 돼요. 즉 이러한 무상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넘쳐나기 때문에 넘쳐나서 우리 경제학의 두 번째씩 뭐라고요? 흔하면 싸진다. 근데 너무 흔해. 그러니까 시장 가격도 책정이 안 돼. 그냥 다 공짜로 쓰면 되는 거죠. 산소가 그렇다고요. 산소가 무상재라고요. 여러분 숨 쉴 때 돈 내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산소 숨을 쉬었으니까 어제는 뭐 8,000번 쉬었으니까 뭐 8만 원 내야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산소도 이제 희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재로 바뀌어요. 즉 희소성을 띠는 자원은 경제재로 바뀌게 됩니다. 즉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귀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상황인데 산소가 계속 줄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산소도 어쩌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한은 무상제일 수도 있고 어떤 제한은 경제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구 전체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 전체적으로 있는 모든 자원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뭐 천연자원 뭐 이런 것들 다 혹은 재화 서비스까지 다 토탈해가지고 인간한테 무언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자원 총량을 계산해 봤더니 그건 유한하겠죠. 유한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의 총량은 유한해요. 근데 인간의 욕구는 어떻죠? 예, 무한하죠. 인간은 진짜 욕망의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계속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 대비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희소성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욕구를 최대한 많이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은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되게 세속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욕구를 달성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기계라든가 짐승처럼 짐승이라고는 너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욕구를 달성하는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무소유라든가 그런 뭐 욕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강의를 왜 들으십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저기 이제 자연인처럼 살면 되잖아. 산에서 이제 뭐 머루랑 다래랑 먹고 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욕망을 달성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최대한 많이. 근데 얘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안타깝게도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한정된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 욕망을 크게 달성하고자 하는 인류의 최대 목표에 직면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을 잘 나눠야 돼. 이 자원을 바탕으로 이 자원으로 고기를 사 먹고 요 자원으로는 뭐 철강을 만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요 자원으로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자원을 잘 배분해서 욕망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게 희소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즉 자원 배분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서서 공부했습니다. 순편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분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 욕망을 달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만약에 이제 매경 테스트라는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목표는 뭡니까? 이 매경 테스트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는 거죠. 나는 막 요 정도 득점이면 대가 아니라 기왕 받을 거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가지고 높은 등급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자원은 뭐죠? 가장 중요한 자원. 예, 시간이죠.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왜?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바탕으로 이 시간을 적재적소에 잘 써가지고 가장 높은 득점, 최대한의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 이번 시간에는 경제 이쪽 파트에 좀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는 잠깐 머리를 좀 식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 시간에는 좀 복습을 하고 이 시간에는 회계 파트 좀 공부하고 이렇게 배분을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 파트에서 다 점수 받고 경영 파트는 뭐 아예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고득점은 안 되겠죠. 좋은 그 시간 배분 전략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배해서 욕구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우리 앞서서 공부한 순편익 극대 원칙을 따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고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기회비용.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비용. 요거 매경 테스트에서도 종종 나오는 주제고요. 난이도가 제법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앞서서 그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편익을 얻어가는 대신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걸 우리는 코스트,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그냥 기회비용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코스트 비용은 기회비용의 줄임말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회비용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말이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경제적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 중 최선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 대가를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대가를 이 경제활동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경제활동에 투입했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콜라를 한 캔 마시고 싶어요.
콜라를 한 캔 마시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콜라를 사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했겠죠. 근데 그 대가를 콜라 사는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데 썼다면은, 즉 콜라를 사지 않고 뭐 떡볶이를 먹는데 썼었더라면 여기서 어떤 만족을 얻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제활동이든지 무언가를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컨셉을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푸시게 된다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물론 테크닉적인 측면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쉽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콜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콜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만족을 얻어왔겠죠. 근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콜라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가치가 콜라를 통해서 얻은 만족보다 크면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콜라를 통해서 화폐 단위로 한 3,000원 정도의 만족을 얻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3,000원 정도의 만족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라를 사 먹지 않고 그 콜라 가격으로 떡볶이 1인분을 사 먹을 수도 있었다라고 칩니다. 아니면은 PC방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즉 내가 만약에 콜라를 선택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PC방에서 1시간 놀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그런데 떡볶이를 사 먹었더니, 만약에 떡볶이를 사 먹었었더라면, 나는 콜라 사 먹었었지만 만약에 콜라를 사 마시지 않고 떡볶이를 사 먹었었더라면 나는 2,500원의 만족을 얻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만약에 콜라를 사 먹어서 나는 3,000원의 만족을 얻었는데 내가 콜라를 사 먹지 않고 그 돈으로 PC방에 갔었더라면은 나는 1시간 동안 3,500원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콜라를 사 먹는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경제적으로 타당한 선택인가요? 아니죠. 보세요.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콜라를 사 먹으면 3,000원의 만족을 얻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콜라를 사 먹지 않고 PC방에 갔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3,500원의 만족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선택? 콜라를 사 먹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PC방에 가는 게 더 타당한 선택이잖아요. 여기서 적용되는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즉 뭐라고요? 콜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중 최선의 가치. 이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높죠? 이게 더 가치가 높죠. 즉 이게 바로 콜라 선택의 기회비용입니다. 즉 콜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는 PC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인 3,500원의 만족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편익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간 만족, 편익,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비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콜라의 가격이 아니야. 금전적인 비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요. 금전적인 지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비용, 다른 대안의 가치까지도 다 고려를 해주셔야지 경제학적으로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념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에요. 이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된 금전적인 지출, 그 지갑에서 나간 돈 있잖아요. 카드 긁은 거, 카드값, 카드 명세에 찍힌 거, 그거 말고 걔를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지갑에서 꺼내서 지불한 그런 명시적 비용 말고도 추가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경제적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수고 등의 가치까지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그 교재 보시게 되면은 그 기회비용 아래쪽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 사례 하나 있잖아요. 사례. 그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에 사례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톰이 영화를 보는 사례 나와 있죠. 자, 톰은 영화 한 편을 보기로 하고 9,000원이래. 그러니까 영화 이제 혼자 가서 이제 혼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영화 티켓 값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톰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이런 영화를 보는 것도 소비라는 경제 활동이죠. 이 영화를 보는 경제 활동에 대한 기회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떻게? 일단 명시적 비용, 금전적인 지출 일단 세팅해 놓은